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변제금 납부를 끝마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가 있죠. 이 면책은 채무 변제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빚에서 이제 해방된다는 그런 얘기죠. 하지만 개회생을 신청해서 분명히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도 빚이 안 없어지고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바로 비면책 채권, 그러니까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이라 하는 그런 경우죠.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비면책 채권이 있다고 해서 개회생 면책 결정을 못 받는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면책 채권은 개회생 채권자 목록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면책 결정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빚이 여전히 남게 된다는 의미죠. 비면책 채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죠. 자, 첫째는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입니다. 예컨대 사기나 공갈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또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상의 명예훼손, 이런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이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 채무자가 보험 사기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이것이 발각돼서 고소를 당한 경우에 당연히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겠죠. 그리고 이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이후에 민사소송 절차가 남는데요. 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서 판결이 나면 이제 이 판결에 의해서 채무자의 집이나 살림살이 월급에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 손해배상 채권은 불법 행위에 기한, 즉 사기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죠. 그래서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되고요. 이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이 빚만큼은 없어지지 않고 남은 빚을 전부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비면책 채권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과실 치사상 사건의 손해배상 채권인데요. 이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거죠. 중과실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서 책임을 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면책이 되지만 중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중과실로 사람이 다치면 면책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교통사고가 대표적인 예겠죠.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죽게 하면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아예 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중과실로 사고를 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때 보통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런 구상채권도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종합보험을 가입하시고 운전하는 게 좋겠죠. 보험료가 아깝다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크게 사고가 났을 때 이 채권이 비면책 채권이 되어버리면 회생이나 파산으로도 이 빚을 못 없애기 때문에 평생을 신용불량자라는 멍해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가입하시고 운행하시는 게 좋겠죠.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개회생 변제를 완료하고 법원의 면책 결정까지 받았다 해도 다른 빚들은 다 면책의 효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손해배상 채권들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따로 갚아야 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내가 다른 빚은 없는데 예전에 보험 사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고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채무가 생겨서 나는 이 면책을 받지 못하는 채권밖에 없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아예 빚 자체가 전부 다 비면책 채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자, 이렇게 채무자가 만약에 비면책 채권밖에 없을 때 그래도 개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면책받을 수 있는 채권과 비면책 채권이 같이 있으면 당연히 면책의 실익이 있어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면책 채권만 가지고 면책의 실익이 없어서 회생 신청을 할 수가 없을 것도 같은데요. 자, 그렇진 않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도 채무자도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개내생 채권이 비면책 채권뿐이다 라고 해도 채권자로서는 손해볼 게 없죠. 우선 채무자가 신청한 개내생 절차를 통해서 채권자는 이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매월 꼬박꼬박 다 받은 다음에 차후에 비면책 채권임을 다시 주장해서 또 다시 나머지를 받을 수 있어서 이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없죠.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보면은요, 채무자 입장에서도 이익인데요. 개내생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채권자의 압류 집행에서 벗어나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내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이익이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이 비면책 채권만 가지고 개내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건을 기각시키지 않고 개시 결정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내생을 신청해서 변제를 이행하고 면책 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이 비면책 채권의 경우에는 나중에 빚이 여전히 남게 돼서 다시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내생의 비면책 채권의 종류와 비면책 채권만 가지고 개내생을 신청해도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